안녕하세요. 차에서 하는 카톡. 오늘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제 저는 워크샵, 인공지능 관련된 워크샵을 잘 마쳤고요. 지금은 라미라다 지역에 와 있어요. 오늘따라 유독 하늘이 너무 파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미국의 이야기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에요. 최저임금, 특히 식당 큰 체인들에게서는 미니멈을 20불로 지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미국 내의 임금 구조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대형 체인에서 8% 정도 음식 가격을 올리겠다, 그리고 해고도 많이 해서 그런 손실분에 대한 부분을 메꾸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참 그 대형 체인, 뭐 맥도날드나 뭐 웬디스 이런 데들, 사실 윙스탑도 포함해서요, 뭐 이런 데들 사실 정말 엄청난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의 행태가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무슨 재료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전략은 예전부터 익히 있어 왔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워크샵을 어제 하면서 이런 식당이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기본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면 자, 이제는 대체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인간을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것들. 거기다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그 노동법 이슈가 사실은 근로자와 업주와의 그 관계가 사실 굉장히 좀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인플로이의 사이드는 권리를 좀 다른 주나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업주 쪽에서는 뭐 누가 시작인지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뭐 경제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등등. 업주 쪽에서는 어떤 이런 소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이제 많이 생겨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막 그런 두려움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의 도입을 굉장히 서두를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는데 LA의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찰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폴리스 아카데미 막 미달되고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결국 치안은 유지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갑자기 로보캅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디트로이트 주에서 로봇 경찰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뭐 인력 부족과 뭐 시민의 안전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찰이 필요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 그 경찰 겸 로봇 이런 것들로 치안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보고받으면 그때 정말 확인이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것도 머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런 자동화, 인간을 대체하는 움직임들을 또 더 가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워크숍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버렸고, 거기다가 여러 여건들이 가속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죠. 어떤 것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은 살아남고, 저희가 그 자리 이동을 현재 처한 위치에서 조금씩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뭐 이건 될 거다 이건 안 될 거다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뭐 화이트 컬러 지식 노동자나 그 다음에 블루 컬러 노동자나 지금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로봇 같은 것이 나와서 공장 근로자를 대체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이런 뉴스도 조금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AI가 적용된다고 한다 하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내 지금 일터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러나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50대지만, 자, 50대는 경제력을 이제 잃어가는 시기고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제 워크샵에서도 어제 사실은 50대 60대 분들도 꽤 있었는데 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몰랐다, 너무 놀라고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물론 이제 지식 부분은 많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겠지만 경험과 지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장년층도 사실 그 가진 경험을, 물론 40대 뭐 더 활발하던 30대만큼의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을 받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장년층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나름의 경쟁력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참 다행히도 제 워크샵에 오시는 분들이 좀 수용력이 되게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워크샵 같은 거 하면 좀 굉장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틀려 이렇게 검증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참 되게 저는 답답한 상황인데, 그럴 때. 근데 다행히도 좀 수용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많은 것을 얻어갔다, 고맙다 얘기해 주셔서 좀 굉장히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할 텐데 제가 좀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것이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왔느냐에 따라서 토픽을 제가 막 바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잘 진행돼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나저나 제 이야기는 좀 많이 했고,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오늘 주식 보니까는 이란과 뭐 이스라엘이 전쟁 뭐 보복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주식이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더 추가로 구입을 하긴 했는데, 참 이거 뭐 금리라든가 이런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금방 나아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식의 향방은 제가 뭐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의 어떤 그 가격 변동이나 흐름을 가지고 저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의 어떤 지표로 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이 앞으로의 경제를 선반영하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위기감을 좀 더 가지자, 더 열심히 하자, 어떤 이런 지표로 저는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주식시장 같은 게 굉장히 나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이런 일 이거 별로야, 돈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때려친다거나 뭐
일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착오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하질 않죠. 왜냐하면 그 주식 그 시장이 그런 것들을 그런 지표를 제가 삼거든요. 그래서 아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안 좋아? 그러면 아 나도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비즈니스를 더 좀 조심조심하고 우리 손님들이 나한테 클라이언트들이 부탁한 일들을 조금 더 신중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주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뭐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경제 이야기, 오늘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음식 가격을 또 상승시키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제 스스로에게 아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일하자, 인공지능도 나를 위협하고 경제상황도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고 잘 참고, 뭐 클라이언트하고 늘 저희가 사이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히 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유 뭐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그 좀 도발적인 마음 같은 거를 가지지 않아야지 하고, 그런데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경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좀 잠깐 했고요. 또 하늘 어떠세요? 하늘이 정말 파랗죠? 오늘 진짜 날씨 좋네요. 근데 참 날씨가 더워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딱 요 시간쯤 되면 굉장히 더워요. 뭐 70도 80도까지 어제도 올라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조금 저녁이나 아침만 되면 일교차가 이게 미국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는 무조건 후디 같은 거를 제가 입고 다녀요. 더워도 잘 벗으려고 안 해요. 왜냐면 그 온도 차이에서 으실하다 이러면 요새 알러지도 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몸살 같은 감기 같은 거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 외출하고 그러실 때 덥더라도 좀 약간 좀 두툼한 약간 스웨터나 약간 뭐 윈드 자켓이나 이런 거 좀 가지고 다니시면 조금 건강을 좀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오늘은 제가 지금 라미라다에서 5번 놀스를 타고 지금 다시 LA 한인타운 쪽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뭐 4시 반 정도까지 일을 했다가 6시에 워크샵이 시작을 하니까 또 한 1시간 전쯤 가서 자료들 좀 확인 좀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 오늘 하루가 끝나겠어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도매업 하시는 분이 휴식 시간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 정말 그 LA 한인타운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돈줄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류와 관련된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라스하고 TJ 맥스 같은 데 납품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패션 노바라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그런 컴퍼니들이 사실은 오더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가격이 마진 구조가 맞지 않거나 뭐 이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있는 거 지금 재고를 빨리 좀 없애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홀세일은 그 낱장으로 파는 게 아니고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뭐 보통은 2장 해서 6장,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팩을 더 작게 해서요, 스몰 1장, 미디움 1장, 라지 1장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들은 스몰에서 엑스 라지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기본으로 이 한 팩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몰만 필요해도 스몰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테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나는 미디움만 필요하고 커스텀 오더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한 팩 3장 혹은 6장을 사야 되는 구조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장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6장을 샀는데 안 팔리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분을 가격에 반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운영을 하는데 뭐 그분들이 가격을 오버프라이싱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홀세일의 구조가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도매에서 구입한 가격의 2배라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죠. 이건 분명히 수요 예측 프로젝션이 잘 되면 어떤 그런 수량 부분을 손님들의 니즈에 맞게 재구성한다든지 해서 파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홀세일하는 쪽에서는 늘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 뭐랄까요, 그거에 대한 뭐 연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시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의류 도매 업체들의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자체가 아무도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그 기본 팩이 이제 브로큰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낱장으로 팔더라도 난 이거 재고를 조금 다 없애고 이 비즈니스를 조금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이분이 TJmax나 라스 같은 대형 오더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국 대형 리테일들도 사실은 이 수요 예측, 소비자들의 구매의 어떤 패런이 굉장히 빨라졌고 다양해졌고 이렇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봄 시즌이면 이런 옷들이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 놔서 시즌에 맞게 팔 수 있겠어 라는 그들만의 계산법이 이제 맞지 않게 돼 버린 거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미리 선오더를 안 할까요? 예전의 방식대로 예전의 데이터로 해봤더니 물건이 팔리지가 않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지 않는 것들이 그 패션 아이템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오더를 굉장히 조금씩 소량으로 해야 되겠다, 소량 다품종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더를 처리하는 의류 업체의 도매 매뉴팩처들은 사실은 오더 핸들러죠.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주 옛날에는 생산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생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오더를 핸들링하고, 오더를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영업과 그 다음에 오더 핸들링하는 비용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매니팩처라고 그러면 생산자가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 도메스틱 생산을 하지 않는 바에는. 근데 지금 도메스틱 생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류 도매업체가 수입, 의류를 컨트롤하는 또 수입 업체의 어떤 그 에이전시를 또 써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또 컨트롤을 하청을 줘서 또 중국에 오더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또 중국에 있는 또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가 어떤 공장에, 물론 직접 오더를 진행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양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청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이익 구조가 얼마나 많이 많겠어요. 이 단계가 많다 보면 큰 회사들은 그 단계에서, 많은 단계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중간 단계가 많으니까 그걸 깨면 돈이 된다는 걸 충분히 알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마존의 등장이잖아요. 아마존이 등장을 해서 그 어떤 그 아주 전통적인
유통구조에 어떤 그 혁신을 가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더 깨버린 게 뭐였죠? 지금 뭐 테뮤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쉬인 같은데, 자 그럼 중국에 우리가 생산은 우리가 직접 하잖아. 그럼 중간 마진 없이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게. 자 그리고 소비자와 직접 상대를 하다 보면 판매 데이터가 생기게 되죠. 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도 수요에 근접한 생산을 함으로써 그 손실을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존에서 구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테뮤 가면 똑같은 아이템이 조금 늦게 올 뿐이지 오니까 뭐 모든 것이 다 그걸 대체한다고 보진 않지만, 그 정말 한 15불 미만의 뭐 휴대폰 액세서리라든가 뭐 휴대폰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USB 이렇게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쓸만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두 번 사서 뭐 그냥 쓸만하다, 어차피 10년 쓸 건 아니니까 써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게 되게 돈을 많이 제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항목들은 테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더를 하고, 어떤 것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오더를 하고, 이게 이제 영역이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도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속해 있으시다면 빨리 조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그 확장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를 깨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중국 업체들의 마케팅 기법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수집을 해서, 저도 뭐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정말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이거 5불이면 살 수 있어, 1불 스페셜 세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이 저한테 마케팅하는 걸 보면 제 쇼핑몰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는 너무 게을르게 했던 거 아닌가, 그저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사실은 내가 생산자가 아닌데 셀러가 되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지금은 거의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문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이게 전만큼 그런 프로핏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창업을 이런 창업을 이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런 걸로 하겠다 그러면 좀 이제는 말리는 편입니다. 제가 그 전자상거래 창업 관련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회사 설립하는 것부터 해서 아이템을 제가 분석도 해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접 만드는 거나 생산자가 아닌 다음에야 해봐야 어차피 잠깐 하고 나중에 다 뺏길 것들이잖아요. 주문이 많아지면 이제 그 생산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조사해 보면 되죠. 이거 어디서 오더해 가는데 주문이 정말 많아, 아마존에서 많이 팔린대. 그럼 이제 어떤 시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팔아보자. 우리 납품가는 10불밖에 안 되는데 저 회사는 우리한테 10불에 사서 20불에 팔아. 우리는 15불에 팔아도 우리는 5불이라는 큰 돈이 생겨. 이러고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나 직접 뭔가를 가공하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지금 창업을 하고 시도하시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보다 가능성이 많이 줄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제 워크숍에서 했는데 오늘 우리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좀 공유를 좀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외근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늘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하늘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제가 라이브 같이럼 이 방송을 또 켰어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단어 선정도 그렇고 그냥 이런
쓰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단어들도 많이 쓰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너그럽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라이크는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유튜브 시작했는데 뭐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사랑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LA의 푸르디 딩딩딩딩한 하늘을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수다 떨었던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바이, 안녕.